안녕하세요. 뉴스포트 김순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보험 전문 변호사이신 최혜원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옛날부터 굉장히 뜨거운 상품입니다. 종신보험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종신보험, 정말 많은 분들이 저축성으로 알고 가입을 하십니다. 저축성으로 알고 가입한 종신보험 문제, 변호사님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보장성 보험의 대표 상품이 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알고 가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대표적인 불안전 판매가 종신보험을 저축성으로 알고 있는 거. 특히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 월급을 타면 목돈 마련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재무설계사들이 이제 그런 분한테 연락이 와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목돈을 마련할 거다. 그러면 재무설계사들이 저축성이다, 보장성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약간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아, 지금 뭐 연금리 뭐 6%에 좋은 상품이 있다. 복리다. 계속 복리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복리다 그러면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건 저축이라고 딱 오해를 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저축은 단인데요. 예. 근데 본인 얘기를 맨날 하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시는 분이 가장 많은 불안전 판매 사례입니다. 내가 저축성 상품인지 잘못 알고 가입했는데 가입하고 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보험은 조기 해지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해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뭐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3개월 내에는 취소를 할 수가 있고 계약을요. 불안전 판매 관련해서 3개월 후에는 품질 보증 해지. 네, 3개월 내에는 예. 품질 보증 해지가 되는데 그걸 모르시죠. 그렇죠. 모르죠. 2년 정도 지나서 아 이제 내가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투자한 나의 종신보험이 연 6% 뭐 이런 식으로 복리였으니까 지금쯤 얼마가 됐겠다고 확인을 하고 해약을 하려고 전화를 하는 순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낸 돈의 10분의 1을 못 찾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축성 상품 혹은 연금 상품, 뭐 투자용 상품인 줄 알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얼마나 낮지? 라고 보니까 마이너스, 원금도 안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럴 경우에는 아, 내가 정말 잘못 가입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와, 내가 당했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방법이 있으시다고요? 회사에 민원을 내고 금감원에 민원을 내는 게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예.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렇죠. 민원을 내면서 부딪히는 벽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상품 설명서에 내가 서명을 했다는 거죠. 자폐 서명했다는 거 말씀하신 거죠? 보험사에서는 항상 이럽니다. 진짜 안타깝지만 고객님께서는 상품 설명서를 읽으시고 직접 자폐 서명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설명한 걸 이해했던 취지이기 때문에 고객님 민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전화로 물어서 녹취가 됐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다 이해를 하셨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해피콜. 아, 해피콜로 전부 다 이제 가입하고 나서 해피콜이 오는데 거기에 다 긍정적인 보험사가 원하는 대답을 한 거죠. 네, 해서 그 두 개를 보험사가 이 민원인한테 제시를 하면 민원인이 좌절을 하고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많이 포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자폐 서명을 했어도 그 다음에 해피콜을 했어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요. 물론 모두 다 이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설계사가 잘못 설명을 했다는 입증 자료, 대표적인 게 녹취죠. 요즘에는 또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카톡 같은 거로 문자가 남아 있으면 그거 그러네요. 자체 그게 이제 증거가 되고요. 또 일부 설계사들은 SNS를 합니다. 근데 SNS에 이제 목돈 마련에 필요한 뭐 이러면서 보험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걸 캡처를 해놓고 해피콜가 상품 설명서에 내가 서명한 것 때문에 내가 소송을 못 가지 않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해피콜은 기본적으로 내가 계약 체결 후에 한 겁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이 아니고요. 설사 해피콜을 했다 그래도 그 해피콜 내용을 꼼꼼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피콜은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내가 불안전 판매라고 생각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지도 봐야 돼요. 그게 없는 해피콜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부 설계사들이 말을 해줍니다. 전화 한 통화 올 텐데 무조건 예라고 해라. 해피콜에 전화 오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라. 뭐 이렇게 무조건 얘기하는 예는 거죠?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일부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설계사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일부 좀 불안전 판매하시는 설계사분 중에는 그러신 분이 계시고요. 자폐 설명 이거 다툼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30페이지를 다 읽고 이해하고 자폐 설명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저도 하라 그러면 그냥 그렇죠. 대충 하는 겁니다. 여기 하세요. 그러면 막 한다고 정신이 없죠. 그거 했다고 내가 이 상품을 다 알았다?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다만 자폐 서명 중에도 볼드체로 되어 있거나 붉은색, 특히 뒤에 요약으로 한 페이지가 있고 또는 이렇게 덧글쓰기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설명을 했다고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상품 설명서
상품설명서에 그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회사가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3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가입자한테 불리한 내용은 아주 조그맣게 저기 구석에 어딘가에 들어있잖아요. 이런 건 설명하지 않았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내가 상품 설명서에 자필 서명을 해서 나는 보험 소송을 못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 또 하나가 가입 설명서나 이런 약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가입할 당시에 설계사가 어떻게 설명했냐라고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만약에 종신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이건 연금 기능이 있습니다. 혹은 저축성 기능이 있습니다. 목돈 마련의 최고의 상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불안전 판매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가지고 있으면 이 보험에 대해서 무효다 혹은 냈던 보험료를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요. 네. 그런 증빙 자료가 있으면 훨씬 유리하죠.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게 카톡으로 그런 내용은 대부분 나누세요. 근데 카톡이 알다시피 몇 년 지나면 또 이제 그 대화방 사라지고 복원이 안 되거든요. 막상 카톡으로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또 이메일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자료 내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계사분도 완전 판매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한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모든 설계사가 이런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게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뭐 이분들한테는 많은 금액이지만 뭐 결과적으로 뭐 2천, 1000, 뭐 1000에서 2000 사이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1, 2년 있으면. 그럼 이거를 어쩌지를 못해요. 변호사 비용이 또 많이 드니까 변호사한테 맡기기도 힘들고 그렇죠. 결국 이제 울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전화 받은 거는 23살짜리 대학생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정말 제 실사례입니다. 3년 전쯤에 선배가 와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게 정말 목돈 마련에 좋다라고 하면서 제가 보니까 종신보험이더라고요. 가입을 했다. 근데 지금 2, 3년쯤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납입한 돈이 600만 원이 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100만 원도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그냥 여자친구하고 계약하고 놀러 가세요. 100만 원 받고 마세요. 23살짜리 당신은 종신보험이 아직은 필요 없습니다. 납입할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잘못해서 상품에 가입했으니 그냥 잊어버려라고 저는 조언을 해버렸어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고 혹은 변호사님께서는 의뢰가 들어와서 다툼이 있은 다음에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부 다 받아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아, 소송은 하고 있고 민원 같은 경우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변호사는 민원을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민원을 해가지고 유리한 사례를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 얻으신 적은 있죠. 그럼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액 돌려드린 건가요?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자 같은 게 나오나요? 협의하기 나름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자 제시 안 하고 원금만 찾아주셔도 계약자들이 불만이 없으십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불현듯 이자는 생각났습니다. 정리하자면 자필 서명이나 해피콜을 전부 다 했다고 하더라도 불안전 판매에 대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예, 진실이 중요하죠. 진실이 불안전 판매면은 어떤 식으로든 자료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예. 요즘에 워낙 온라인 시대고 상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런 쪽으로 네.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특이한 거가 이 종신 불안전 사례들은요 다 똑같아요. 저축이라고 속이고 본인은 또 이제 재무 컨설팅이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그렇죠. 재무 예, 컨설턴트라고 그러면 하고. 이제 예. 재무 컨설팅이라고 접근을 하는 순간 바로 착각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똑같은 게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서 이거 뭐 맞죠 하고 물으세요. 예. 저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물으시면 아 이건 복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 내가 묻는 말에 대한 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비껴난 거죠. 네, 근데 이제 복리라 그러면 다들 그냥 바로 넘어가시더라고. 아, 이게 저축 상품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는 복리입니다. 라고 답하는군요. 예, 그러면은 저축이라고 그냥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20대를 상대로 종신보험 가입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코미디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사례도 예, 말씀드렸지만 23살짜리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대학생이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좀 너무 황당했었어요. 제가 이게 만약에 소송을 간다면 그것도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23살을 대상으로 종신을 가입하고 그거를 심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험사에서. 그렇죠. 보험사에서 한 번은 스크리닝을 했어야지 23살이 진짜 종신보험이 필요했었냐. 네. 보험사는 알거든요. 이거 어떻게 가입된 건지 안 봐도 알아요, 전문가들이라. 그 보험사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한 사례들 중에 어떻게 이런 게 스크리닝이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네. 이게 종신은 아니고 변액인데 월 500을 내는데 특약이 없어요, 하나도. 변액 종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미혼이야. 네. 수익자가 엄마야.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2000년 초반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광고 내용을 보면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네. 가장이 사망했을 때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게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자녀가 없는 미혼인 분이 엄마가 수익자로 네. 가입한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특약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특약도 없어요. 제가 노래한 게 그럼 그렇게 가입시킨 설계사는 나쁜 사람인데 네. 보험사 딱 보면 이거는 불안전 판매라는 거는 그냥 보는 순간 아는 상품이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해봤어요. 내 눈을 의심한 거죠. 네. 이거를 보험사에서 심사를 해줬다는 것도.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종신보험과 관련된 불안정 판매가 정말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보면 전체 민원의 약 70%가 보험 민원이고요. 보험 민원의 약 50%가 종신보험 민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다는 건 불안정 판매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내가 정말 저축성 보험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종신보험이었더라. 근데 어찌할 방법이 없다. 자필서명이나 해피콜을 다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최혜원 변호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혜원 변호사님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기자였습니다. 네, 최효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